1995년 11월 달에 프랑스 보수 정부의 주페 총리가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고 프랑스를 경쟁력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공공 부분에 대한 광범위한 지출 삭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때 프랑스 노동단체는 이에 반대해서 대규모 집단 소요와 파업을 일으킨 것이 뉴스에 났습니다. 이때 프랑스 노동자들은 빈곤을 심으면 분노를 거두어 들인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들의 사회보장제도를 수호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대규모의 시위를 벌였다는 것이죠. 이때 프랑스 노동자들은 초국적 기업 등의 우익들이 그들의 사회보장제도를 훼손시킨다고 믿었습니다. 이때 발표됐던 프랑스 정부의 재정적자 삭감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 소득에 대한 0.5%의 조세를 부과하고 피고용자의 조세공제를 폐지한다. 보건제도의 철저한 구조조정이라든가 공중병원의 왕래비를 부과한다. 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노동자의 노동기간을 40년으로 확대시킨다라는 이런 주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프랑스 노동자의 대규모 소요 사태와 더불어서 캐나다라든가 멕시코 등의 여러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프랑스라든가 캐나다, 멕시코 등 세계 도처에서 발생된 대규모의 소요 사태를 분석해 보면 어느 나라의 국민이나 생활 수준의 하락, 직업의 불안정성 등을 더 이상 앉아서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대륙의 기류나 해양의 조류와 같은 것이어서 저지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일종의 자연적 현상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계화가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서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신흥시장 경제국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여러 국가들이 국제정치적이고 경제적 패권을 이용해서 다자간의 무역이라든가 투자협정을 체결해서 신흥시장 경제국가들의 상품시장, 서비스시장, 자본시장 등의 모든 시장의 빗장을 풀어제침에 따라서 선진국에서도 자업자득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의 상품, 서비스 자본이 신흥시장 경제국가로 나가버리게 되자 이사가 버렸습니다. 공장들이. 선진국에서는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에 있었던 공장들이라든가 기업의 본부들이 설비시설이 싸고 인건비가 싼 동남아라든가 기타 제3세계국으로 3국으로 공장이라든가 헤드쿼터를 이전함에 따라서 정작 선진국 내에서는 기업을 유지할 만한 노동자들이 모두 실업자가 돼버리고 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신흥시장 경제국가에서도 국내 모든 시장을 전면 개방시켰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위기, 사회적 위기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문화적인 갈증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와 갈등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기업 및 은행의 파산이라든가 실업, 정리해고, 직업 불안정성이라든가 빈곤과 가정해체, 자살과 범죄 등의 것이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여러 부실기업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증권 문제 등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연구 분석해 보면 원인을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 조치라든가 중국 위안화의 그런 불안정한 상태 같은 경우도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 확대에 수반된 일련의 사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세계화가 평등한 국가 대우, 동등한 기회부여, 또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제활동의 공동참여, 민주화 세계의 전개 등을 초래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두고 있는 어느 사회주의 단체가 세계화를 가리켜서 제국주의의 새로운 마스크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